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곤조곤 유튜브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오늘은 다소 우울하고 슬프다고 해야지 될까요? 그런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망과 그 연결식이 있었죠.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박원순 시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과 함께 2년 가까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그리고 근무를 하면서도 늘 제 책상은 박원순 시장과 가깝게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그 활동 내용이랄까 그런 것을 비교적 옆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도 있고 상처도 주고 이 세상과 이제 하직을 하고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영면에 든다는 것은 누구의 죽음이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사업에 망하고 나니까 이런저런 일로 재판할 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 어려울 때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도움을 남편 지인을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박원순 시장이 저에게 참여연대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여연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참여연대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4년이 됐군요, 벌써.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이 1도 없을 때인데 저한테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법률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요청하는 거니까 나도 도움을 드려야 된다. 품앗이하는 거죠. 품앗이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단순하게 참여연대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참여연대를 출근하던 때는 용산역 앞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용산역에 참여연대가 그때만 해도 덩치도 작고 재정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출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안국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안국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당시에 직원들 급여가 3천만 원 정도가 3천만 원 정도일까? 하여튼 급여가 밀려 있어서 당시에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박원순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 행사를 하자, 기금 마련 행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유명 인사들 애장품을 받아다 그걸 잘 처리하고 매만져서 판매하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저명인사 애장품전을 한 것이죠. 그것을 제가 책임지는 국장이 문화사업국장이었습니다. 즉 문화사업국장은 뭐냐? 문화라는 가면을 쓴 앵벌이 부서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제가 장사꾼이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 아줌마를 불러다가 좀 기금 마련을 하는데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그때만 해도 운동권으로만 참여연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권 중에서도 좌파, 종북, 주사파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기를 시민운동이 이렇게 운동꾼으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민간인들로 좀 구성이 돼도 좋겠다, 이런 균형 감각을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문화사업국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러한 것이 주사파 운동권들한테는 맞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말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시민운동이 뭔지 운동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대로 제가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 돌직구가 그들에게는 비수가 돼서 마음에 꽂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왜 시민 노동운동이 왜 필요하냐? 그 데모하다 죽은 사람들을 열사라고 그러길래 그들이 왜 열사냐? 박종철 군은 내가 열사를 인정하겠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은 열사가 맞다. 그렇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나는 열사라고 부르는 게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여연대에서 당연히 잘리겠죠. 어떤 한 간사가 내가 잘려 나올 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생각보다 오래 버텼다고. 제가 오래 버틴 것은 아마 그때 박원순 시장이 애장품전을 통해서 3천만 원만 기금을 마련하자고 그랬습니다. 3천만 원이면 3개월 밀린 급여도 주고 어느 정도 운영자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이라는 목표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제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좋은 일에 써야 되는 돈이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 물건은 얼마 받을까요? 그러면 50만 원 받죠.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이렇게 업해서 가격표를 붙이고 제 마음대로 가격을 업해가지고 붙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가격을 붙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천만 원 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2억 7천만 원인가를 모금하게 됐습니다. 참여연대 한 2, 3년 운영 자금이 마련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에게 달갑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호시탐탐 회의에서 제가 내는 목소리도 그들하고 다르고, 이들은 지네들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박원순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참여연대에 갔지만 박원순 시장은 그 주사파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때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참 외롭다 하는 생각을 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에게 도움되는 일이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저는 시민운동이 모르지만 그냥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만 판단해서 박원순 시장이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기에 당시로서 나는 박원순 시장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참여연대 주사파들에 의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저를 이제 나쁘게 얘기를 해서 박원순 시장이 나를 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와서 저는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참여연대 갔지만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잘렸습니다. 왜? 사무처장이 박원순 시장이니까 박원순 시장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잘리고도 박원순 시장을 돕는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 목표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나를 재판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한테 품앗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이외에는 딴 생각이 없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잘리는 것도 저는 큰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왜 사람들이 그만뒀냐고 물어봐서 나는 잘렸다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잘렸다고. 근데 그들은 나를 잘랐다고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지네들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단해고를 했다는 얘기를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잘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만 잘린 게 아니라 후에, 내가 그만두고 나서 후에 제 생각에는 박원순 시장도 이들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만든 것이 아름다운 재단이고 희망제작소입니다. 참여연대 있을 때는 반대하고 네거티브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만 했지만 아름다운 재단이나 희망제작소는 반대 비판보다는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포지티브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차라리 박원순 시장이 그런 주사파들에 의해서 잘린 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박원순 시장은 어차피 그들 진보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왔기 때문에 시장이 되어서도 그 주사파나 진보 운동 간의 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죽음도 이러한 맥락과 저는 크게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물론 한계도 드러냈지만 제가 관찰한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박원순 시장은 법률가라는 전문성 이외에 추진력도 있고 이 일을 기획하는 기획 능력도 있고 실천하는 실천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하냐? 강하지도 않습니다. 부드럽게 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행정용어로 많이 쓰이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착한 소비, 어떤 진보 정권의 정책들이 저는 거의 다 박원순 시장 머리에서 나와서 정부 정책으로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분은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정책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기에 성과로 평가받기에는 어려운 정책들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는 아무도 박원순 시장님한테 눈길을 주고 있지 않을 때 저는 20년 전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그때 했었습니다. 그 후로 아니나 다를까 시장, 대통령 후보 반열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처라고 보는 부분은 공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사회에 대한 업적은 이 사람의 업적이 저는 7, 80%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제가 참여연대에서 잘려 나오면서 박원순 시장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참여연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 변호사님이 안 계시니까요. 저는 제가 망한다는 것은 정신적 지주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민운동이 3000% 갈 거라는 걸 예측하고 망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즘 시민운동에 몰락하고 있는 것이 점점점 눈에 보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의 꿈을 꾸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으면서 이분의 순수함과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박원순 시장의 이중성을 저는 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 말하는 거, 정책하는 걸 보면서 옛날에 박원순 변호사가 아니구나 하고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로 이 세상을 등지고 갈지
몰랐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자를 취하려고, 다른 배우자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 많아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이 지구상 70억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딴 배우자를 택한다는 것은 내 배우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로 세상을 하직한다는 거, 이거는 아무리 고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자존심이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자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력을 줍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줍니다.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사회의 지도자로서, 더군다나 시민운동가로서, 시장으로서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주는 분이 본인의 생명을 스스로 거둔다는 것은 사회에 엄청나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건강하게 자라나야 될 청소년에게는 모방 자살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죽었는데 내가 뭐라고,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영향을 주니까 사회 지도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소중한 우리 사회의 자산을 잃었지만 그가 이 사회에 던지는 부정적인 메시지 또한 적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이라는 부인 강난희 여사와도 깊은 얘기는 없었지만 1박 2일 참여연대 캠프 갈 때 저희 부부도 같이 갔었고, 강난희 씨, 박원순 시장 부부도 같이 와서 영월에서 참여연대 1박 2일 캠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난희 여사 굉장히 오픈마인드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이나 정치를 하는 것에 크게 흔쾌히 동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부인으로서 그냥 가족들하고 편안히 먹고 살면 잘 살겠지만 집도 사회에 내놓고 변호사로서 돈벌이도 안 하고 지금까지 집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좋아할 부인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점을 보러 가자 했습니다. 점을 보러 갔더니 이분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고 정치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서 부인이 했는지 저한테, 아니 뭐 집사람이랑 점도 보러 가셨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거기를 데려갔냐는 듯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좀 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부인에게 엄청 신경을 쓰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그 안국동에 있는 안국빌딩, 그때 몇 층이었는지 모르는데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청와대 경복궁이 보입니다. 인왕산도 보이고. 그러니까 제 책상이 늘 옆에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디다 이렇게 전화를 걸더니 지금 뭐해? 밖에 지금 첫눈이 내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귀를 세워서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아니 난 이 사람이 그렇게 곱고 바르고 근면한 사람인데 어떤 또 딴 여자가 있나? 하니까 제가 귀를 기울여서 귀 동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나이에 밖에 첫눈이 오는데 뭐해? 하고 물으니까
제가 호기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부인하고 통화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그 나이가 지금 한 40대 중반쯤입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해서 그냥 서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그렇게 뭐 살떨리는 간지러운 얘기는 한 시기는 지났을 때죠. 그만큼 부인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렇듯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억과 기억과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비교적 그 성향이나 능력이나 성격에 대해서 비교적 좀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원순 시장한테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공주병만 앓다가 갑자기 시민운동을 하니까 회의에 들어가서도 엉뚱한 얘기하고 주제에 벗어난 얘기도 하고 저의 실력이 밑바닥이 드러나니까 나를 데려간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것 같습니다. 나보고 하루는 너무 더 답답한 나머지 공부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아니 나같이 똑똑하면 됐지 내가 무슨 더 많은 공부를 해? 그렇게 하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참여연대 가서 이 일을 했다는 것도 기적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자존심이 상한 나는 그때부터 사회 공부를 부지런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보통 시민운동, 어떤 시민운동을 가를 토론을 붙어도 저는 지지 않을 만큼 제 내공을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공부하게 한 사람, 인생 공부하게 한 사람 3사람이 있는데 그 3사람 중에 박원순 시장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중학교밖에 안 나온 언니. 너무너무 솔직해서 나를 그 솔직함 앞에 무릎 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여성 시민운동가. 안타깝게도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진민자라는 여성운동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는 동양사상의 중요함을 일깨워 줬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하지 못한 공부를 동양사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이 3사람이 저에게 인생 공부를 하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간 사람이지만 좌파, 진보라는 오해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오해를 받는 것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그가 사회적으로 한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했고 주사파들에게 둘러싸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생전에 외로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이 여성 문제로 이 정말 추한 문제로 생명을 끊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아쉬운 사람이 한 사람 손실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